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9단원 자랑스러운 한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우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할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그림에서 남자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여동생에게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하늘, 땅, 사람의 모양과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한글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하게 될 것 같나요? 그렇죠. 한글의 우수성, 한글이 만들어진 과정,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과 함께 문자가 없는 마을로 잠시 떠나볼까요? 자, 문자가 없는 마을에서는 그림으로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그림을 보고 혹시 연상되는 낱말이 있나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스파이더맨이 떠오르죠. 다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낱말이 떠오르나요? 네, 초등학교가 떠오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자가 없는 마을에서 그린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낱말이 떠오르나요? 네, 줄다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을 보고 어떤 낱말일지 생각해 봤는데, 재미는 있지만, 그림을 보고 바로 스파이더맨, 초등학교, 줄다리기 등의 낱말을 떠올리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자가 필요한 까닭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림 문자를 살펴보고 문자가 필요한 까닭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세계 여러 나라의 옛날 문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것은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인 약 7,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는 울주대공리 반구대 암벽화입니다. 고래를 사냥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 또한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인 약 9,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는 아르헨티나 리오 핀투라스 암각화입니다. 왼쪽에 보면 손 모양과 각종 야생 동물들의 모습이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도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인 약 15,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는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 벽화입니다. 들소, 말, 사슴 등 각종 야생동물들의 모습이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왜 사진에 있는 그림처럼 표현을 했고 또 무엇을 표현했을까요? 자, 사진에 있는 그림들은 무엇을 나타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나 기억하고 싶은 말을 큰 바위나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새겨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자가 없었을 때에는 자기 생각을 어떻게 적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림을 그려서 남겨두거나 상황을 간단한 그림으로 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한 기호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 서로 약속한 기호인 옛날 문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화면을 보면 이집트와 수메르, 중국 사람들이 사용한 문자가 그림 또는 기호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 신, 태양, 하늘을 참고하여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문자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잘 예상해 봤나요?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양,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옛날 문자를 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는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자유롭게 낱말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만의 그림 문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학습장에 그림 문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림 문자를 잘 만들었겠죠?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제시하는 다음 문장을 자신만의 그림 문자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장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문장은 오후 1시에 학교에서 만나자입니다. 자, 이 문장을 그림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문장으로 그림 문자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너무 불편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궁금하네요. 자, 이번에는 다음 그림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개의 그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이 만들어 보았는데 해가 지면 집에 가서 밥 먹자입니다. 그림 문자를 보고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문장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웠죠.
그림 문자는 이렇게 참 불편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서 그림 문자의 불편한 점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불편한 점이 있나요? 네, 그림 문자로 할 말을 표현해 보고 느낀 점이나 불편한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네, 우리 친구들이 어떤 그림으로 표현할지 생각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 문자의 불편한 점으로 이 학생은 두 가지를 생각했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자가 필요한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친구들은 문자를 발명하기 전에는 그림으로 정보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친구는 문자를 쓰거나 읽을 수 없다면 무척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네. 아마 문자로 생각을 표현하면 더 자세히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 공부할 문제인 문자가 필요한 까닭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자가 필요한 까닭은 첫 번째, 문자가 없으면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자로 생각을 표현하면 더 자세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자를 쓰거나 읽을 수 없다면 매우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문자가 필요한 까닭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학습장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장에 정리할 때는 영상을 잠시 멈추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배운 문제가 무엇인가요? 네, 문자가 필요한 까닭을 알아보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 알게 된 점과 다짐을 학습장에 정리해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네, 한글을 만든 과정을 이해하고 또 한글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며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도 같이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